예, 의장님 혹시 그 김영현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중복해서 질문할 경우가 있는데 접근로가 조금 달라서 중복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다가 네. 좀 세세한 내용을 모르겠으면 주무과장이나 네. 팀장의 도움을 좀 받으십시오. 네, 그냥 알겠습니다. 그럴 거라고 예측해서 말씀하시면 속기록에 남는데 사실관계를 시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97조 2항과 3항을 신설하겠다고 조례 개정안을 내셨어요. 네, 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네, 먼저 2항을 좀 한번 해석해 주십시오. 먼저 제가 이해하는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97조는 당초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1항에서부터 17항, 15항까지를 쭉 명기해서 이 부분은 시장이 해야 될 일이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사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그런 조항이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게 이해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건 그대로 사라져 있어요. 그러면 당초 원조례에 있던 1항에서부터 15항까지가 그거는 공사사장한테 그 일을 하라고 주지를 않아요. 그건 시장이 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1항으로 해가지고 1호에서 15호까지로 묶은 다음에 2항에다가 시장은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에게 1항에 따라 권한 이탁된 업무의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겠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항을 신설한 이유와 목적이 먼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 권한 위탁된 업무의 처리 결과를 반기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 내용을 신설하는 부분인데요. 권한 위탁된 업무의 보고 사항을 그동안 사실상은 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없다손 치더라도 시장 개설자에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거 없이 보고를 했지만 어떤 조례상으로 근거를 명문화시키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항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문화시키는 그동안에는 예, 97조 1항에서부터 15항까지 외의 업무를 사장 보고 해라 그랬는데 사장이 그 일을 하면서 명시적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별로 따로 보고를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예, 예. 이쪽에서 요구하기 전까지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조항을 신설하면 사장은 이제 뭐 시장이 사장한테 시킬 수 있죠. 반기별로. 예. 그 너한테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 시에다 보고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명문화시키는 그러면 예. 시의 도매공사 공사에 대한 통제권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산입되는 보셔야 항이라고 됩니다. 보면 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건 이제 2항은 이해가 됐어요. 예. 3항은 아까 지금 김영현 의원님하고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차례대로 이제 제가 접근하는 방식대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먼저 예. 거기 보면은 3항에 뭐를 신설하냐면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은 제10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월간 최저 거래 금액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 조문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문이 지금 맞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그러면 필요하면 과장 불러서 네. 조언을 좀 받으세요. 네. 그 이 조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제10조 제2항을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현행 그러니까 조례 제10조 2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 중도매의 월간 최저 거래 규모는 별표 중도매 20조를 먼저 읽겠습니다. 이건 10조고요. 10조를 먼저 읽겠습니다. 10조는 최저 거래 규모 그래서 도매시장 법인의 월간 최저 거래 규모는 별표 6과 같다. 그래서 별표 뒤에 가면은 부류별로 예, 금액들이 다 정해져 있어 별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2. 시장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여건, 취급 품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월간 최저 거래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자, 먼저 국장님이 이해하시는 이 2항을 한번 해석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 분명히 조례 1항에는 별표 6에다가 쭉 부류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도매법인의 월간 최저 거래 규모를 지금 정해놨는데 네. 2항에다가 1항의 월간 최저 거래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첫 번째.
그동안 별도로 정하셨습니까? 과장이나 팀장의 도움을 좀 받으세요. 정확하게 네.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동안 이 1항에도 불구하고 2항에 의거해서 시장이 도매시장의 여건이나 취급품목 제한을 해서 제1항의 월간 최저 거래 금액을 별도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잠깐 담당 과장을 네, 연결해 주시면 옆에 도움 받으셔. 아니 그래서 그걸 받으셔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예, 그냥 예. 대충 해가지고 속기록에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행 월간 그 최저 거래 금액이 그 이하에서 네. 이하에서 예를 들면 계절 영향, 예를 들어 태풍에 따라 가지고 농산물이 뭐 출하량이 줄어서 이제 거래량이 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수산물도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일본의 어떤 후쿠시마 원전수 때문에 또 그 들어오는 양이 할 때 실질적으로 그 별도로 이 계절 영향 매출 감소에 따른 그걸 별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년 안에 평균 거래 금액, 그러니까 그때 계절에 따라서 태풍이나 여러 요인으로 그 반입 물량이 줄었을 때 당연히 최저 거래 금액은 미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1년간의 평균 거래 금액으로 해서 별도로 요 최저 거래 금액을 실질적으로 맞추면 된다. 지금 현재 그런 여러 가지 그 농산물의 어떤 반입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걸 좀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은 조항으로 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조항을 만든 이유는 이해가 되겠어요. 예, 예를 예. 들면 월간 최저 거래 규모를 뭐 7천으로 정했다. 그건 뭐냐면은 최저선인 거잖아요. 그렇죠. 최저선을 일단, 예. 정해놨는데, 그러니까 그 7천이라는 개념을 아까 말씀드린 특수한 상황으로 시장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뭔가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네. 조항을 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좁혀서 묻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이 10조 제2항에 의거해서 시장이 도매법인에게 월간 최저 거래 규모를 별도로 정한 사례가 뭐뭐가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있어요? 국장님. 아마 지금 정확한 품목은 뭐 분야 부리별로 이렇게 적은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수산물에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절별 여름에 적어되지 않는 부분은 별도 그 운영했던 사항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저 물어봐서라도 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2항에 의거해서 월간 최저 거래 규모를 별도로 정할 때 고시를 합니까? 예를 들면 시장이 여기 이 조례에 의거하면 원래는 별표 6대로 해야 되는데 그 별표 6에 변화를 줘가지고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면, 시장이 예를 들어서 2023년 6월에는 뭐 후쿠시마 무슨 사태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7천이었던 거를 내가 4천으로 정한다, 이렇게 고시를 해서 정합니까? 어떻게 정합니까? 지금 이거는 부분적으로 조례 시에 원력 수선을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합니다.
이제 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별표 6에 따른 도매시장 법인의 월간 최저 거래 규모는 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지만 이 항은 예외적으로 어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수산부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해 가지고 여름철에 감소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공사 사장이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그 승인을 받고, 다만 그 원칙상은 1년간의 평균 그 최저거래금은 맞춰야 된다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변동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단서 조항으로 자, 그렇게. 그러면 그동안 지금 국장의 표현대로라면 그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네요. 조례에는 10조에서는 중도매 법인에, 20조에서는 중도매 인에 최저 거래 금액을 별표 6으로 정해놓고, 다만 이 항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여건에 따라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그동안 그 권한을, 그 별도로 정하는 권한을 구리시장은 도매공사 사장에게 그냥 위임해서 지금 사장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네요. 네. 조례 위반 아니에요? 왜? 1호에서부터 그러면 지금 이 최저 거래 그 금액 요 명기되어 있는 것들은 사장에게 아예 저기 하지 않고 조례에서 정해졌는데 그거를 그냥 사장한테 위임해서 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조례 위반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그 한시적인 그 시기에 심지어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어요. 38조에 97조에 사망을 넣는 이유를 이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10조와 20조에 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동안은 그냥 관행적으로 사장한테 네가 알아서 정하라고 해놓고 있다가 이제는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사전에 보고는 해라. 그러면 그동안에는 시장은 사장한테 사후 보고는 받았어요? 우리 국장님은 사후 보고 받았어요? 사후 보고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시장한테 예. 시장한테 위임된 권한을 사장한테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고 있다가 이제는 사전에 보고는 하고 하세요로 바꾸겠다. 그걸로 그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국장님 일단은 잠깐만요. 예. 권봉수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 때문에 그러는데요. 최저 거래 금액을 정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최저 거래 금액 이하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나 최저 거래 금액 이상으로 최저 거래 금액을 상향할 권리는 조례에 의해서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최저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왔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15항 구리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 해석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했는데요. 권봉수 의원님의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의장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정회 중에 우리 담당 과장, 팀장 그리고 전임 과장까지를 포함해서 이 신설되는 조항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들었어요. 네.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자,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최저 거래, 월간 최저 거래 규모는 별표 6으로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10조와 20조, 즉 중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 규모에 대한 조례 2항에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월간 최저 거래 규모를 상향해서 정할 수는 없고 다만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그 월간 최저 거래 규모 밑으로 뭔가 그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특수한 어떤 정세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 규모보다는 낮춰서 정할 수 있는 조항이었고 그동안에는 그 권한을 사장이 행사를 해왔다. 네. 사장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도매시장 그 내부에 있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단기간으로 명기를 해왔었다. 다만
그 경우에 시장이나 시집행부에 별도로 이 보고되는 사항이 유기적으로 강제적 명시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 돼 있어서 지금 97조의 사망을 해놓으면 앞으로는 행정행위의 집행은 지금까지 한 것처럼 똑같죠. 월간 최저 거래 규모를 상향 못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시장 내부의 의사결정에 의거해서 월간 최저 거래 규모 밑으로 규모 한도를 정할 때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지금까지와 달리 이제 시장에게 먼저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황, 예, 그렇습니다. 보고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의장님 정리했는데 조금만 하고 이건 97조고 마저 38조 항목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조문을 가지고 암호처럼 하니까 되게 어려워져서 그래요. 자, 38조 한번 봐주십시오. 네. 38조의 당초 조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시행규칙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 예외로 거래할 수 있다. 이걸 모든 그냥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평범한 방식으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원 조문을. 네. 그 38조 상장되지 아니한 농산물의 거래 허가 등에 대한 조항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저희들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산물은 적어도 총 거래 물량의 3% 미만의 소분량의 그런 농산물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급하는 중도매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는 조건 하에서 국장님 그러면 제가 설명할 때 맞는지 안 맞는지만 네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38조에 있는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법 시행규칙이죠. 네, 그러니까 조례 시행규칙이 아니고 법. 네, 소위 그렇습니다. 농안법인가요? 무슨 법인가요? 이 법은? 농산물 가격안하냐 법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안법. 농안법이라고 네, 하는 법이죠. 네. 농안법의 시행규칙 27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농산물들은 대부분 개인적 거래하지 말고 도매 시장에 산지에서 가지고 와서 중도매 법인과 중도매인을 통해서 경매 붙여가지고 결정되면 다시 중도매인들이 소비자들에게 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고 해서 경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 경매에 올리는 걸 상장이라 한다는 거지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상장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법 42조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 예우를 할 수 있다. 이 법도 농안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조례에 받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되게 길게 고쳐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고친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일단 그 동안에는 물론 시장 그 운영관리위원회가 있었지만 거기를 통해서 그 시장에게 그 상장 예외 품목 신청을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 동안에는 올려서 시장이 이제 매년 연말 그 품목을 확정을 위해서 이제 고시 공고를 그 상장 예외 품목에 대한 고시를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상장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셨던 경매에 붙이지 않아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적인 사항이었었는데 그 현재 76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상장 예외로 거래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 여기에는 그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좀 도매법인과 사실은 중도매법인이 조금 상충되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산물의 경우 도매법인의 경우는 상장을 시켜서 수수료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상장 예외 품목이 허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매법인은 반대할 것이고 중도매법인은 이제 또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상장 예외 품목이 가능하면 확대시키려고 하는 서로 상충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자, 예. 시간 절약을 위해서 예, 예. 제가 개정된 조례를 읽어드릴게요. 개정 전에는 네. 시행규칙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 예외로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네.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조례 조항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조례 개정안을 가져왔냐면 법 제42조의 2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 입하 전
산지 위판장, 통관 등에서 가격이 미리 결정되는 등 상장 거래 가격 결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산물은 조례 제76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예외로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당초의 조례상으로 보면 수산물, 농산물 불유 상관없이 소위 시행규칙 제27조에서 보통 상장하게 되어 있지만 42조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 예외를 그냥 해왔었는데 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그냥 운영을 해왔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보면은 특별히 수산물을 명기했어요. 네. 그 수산물 명기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산지 위판장이나 통관 등에서 가격이 미리 결정되어 네. 이게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아닙니까? 네. 이게 뭐하고 연관되는 문제냐면 우리 언론에서 보도되고 이미 시장도매공사에서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죠. 소위 그동안 우리 구리시장, 도매시장 내에 있는 법인은 아니지만 소위 이웃하고 있는 하남시에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소위 산지 위판장이라는 개념, 경매를 거치지 않고 상장되지 않고 산지에서 수산물, 특히 화로 등을 수집해 가지고 지금 거래하고 있는 소위 그런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소위 대상이라고 하는 분들을 우리 구리시장 관리 도매공사에서는 시장 내다가 공간을 내어주고 그곳에 유치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산지 위판장이라면 네. 실질적으로 뭐 남해라든지 뭐 동해에서 배로 당연히 잡힌 물건이 들어오면 이제 수협에서 통상적으로 위판장에서 이제 네. 거래가 되고 그게 이제 1차 예. 그러니까 대부분 하남에 계신 대상들은 거기 그 위판장에서 물건 사오잖아요. 사오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 별도 그럼 이렇게 다시 물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 42조 저 38조에 우리 당초 5항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상장 예외 거래 품목을 지금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 조항을 바꿔서 개정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좀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제가 읽었던 것처럼 산지 입판장이나 통관, 여기 통관은 뭐냐면 보통 외국에서 냉동식 수산물 수입해 오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냉동- 왜냐하면 냉동 이미 수입산. 냉동류를 외국서 수입해 올 때 통관하는 과정에 가격이 딱 가격이 결정되어져 결정되니까. 있는데 이걸 다시 우리 경매장에서 다시 상장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한다는 게 타당하지 않으니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미 기존에 여기 지금 43 현행 조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상장 예외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조례를 이렇게 바꾸는지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건 도움 받을 물론- 수 있으면 좀 물론 도움 받으세요. 이제 그 동안에 그 법제 42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 예외로 품목 그 해서 상장 예외로 이제 할 수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액면 그대로 산지 위판장이라든가 통관되면서 결정된 가격에 대해서 다시 또 상장을 할 가격 결정 기능이 어려운 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수산물 경우에는 시장 관리 운영 다르게 물어볼게요. 예. 다르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어떻게 얘기되냐면은 이 38조의 5항을 소위 지금 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이 야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하남, 황산 등에 있는 대상 유치를 위해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 아니냐 하는 게 있는데 이 조례 조항을 없으면은 그 대상들이 구리 도매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다시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좀 질문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행 조례를 가지고 네. 현행 조례에 있는 상장 예외로 거래할 수 있다. 이 네네. 38조 5항에 있어요. 네. 그러면 하남 대상들이 유치되어져서 이 조례를 가지고도 그 사람들 상장 안 하고 상장 예외 품목으로 해가지고 거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또 정의하고 설명드려야 될 사항입니까, 국장님? 지금 그동안에 법제 42조의 2나 이런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 위판장이라든가 통관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요번에 없었지만 산지 위판장 통관 요번에 저희 농안법 제 42조의 지방 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라 가지고 요게 삽입하는 걸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방 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 42조 2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그러면 조례 개정을 이렇게 가져오시면 안 되죠. 자, 통관하는 농산물이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네네. 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수산물과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통관해서 수입하는 동안 가격 결정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농산물 역시도 똑같이 상장 예외 품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장의 실효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42조 2의 제1항에 의해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왜 여기에 구체적으로 오직 수산물만을 명기해가지고 조례를 고치고 있으니 누구나가 이 조례는 하남의 대상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그 근거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목적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이 조례 가지고 있다가 그 법 조항이 바뀌었으면 그 법 조항만 넣으시면 되지 왜 여기에다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입하 전 산지 입한장 통관 등에서 가격이 미리 결정되는 등 상장 거래의 가격 결정 기록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산물, 농산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 농산물이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하면 통관돼 가지고 나 여기다가 상장 예외 품목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상으로는 수산물만 명기해 놓은 거잖아요. 사실상 산지 위판장이라든지 앞 말씀드린 통관이라든가 냉동수산물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수산물에 국한되는 것이고요. 산지 위판장이라든지 어떤 농산물과 관련된 아니 왜 통관이 왜 수산물만 해당돼요? 지금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것들 다 수입해가지고 이미 가격 결정돼서 외국에서 수입 가격으로 결정돼가지고 오죠. 수산물이나 농산물이나 통관은 똑같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을 통관이라고 하는 거죠. 의장님, 질문을 계속 제가 답을 더 해도, 그러니까 국장님, 네. 제 질문의 핵심은,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97조의 2항, 3항에 하는 것들은 이런 조문을 만드는 게 납득이 된다. 시장의 도매시장 관리 권한을 명기적으로 해서 하는 거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당초에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실 때 최저 거래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가 중도매인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시기상조라 싶어서 조례안에서 뺀 것도 납득돼요. 그런데 이 38조의 5항을 고치는 부분은 그럼 차라리 이렇게 고치는 걸 얘기를 그냥 하시든지. 자, 지금 도매시장의 정책이 하남의 대상들을 유치하고 이한 건데 이분들에게 좀 더 확실한 이걸 주기 위해서 고친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문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조례를 편협하고 왜곡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사실상 그동안은 수산물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도매시장에서 침체되었다라고 이제
그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산물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관되는 부분에 이런 걸 좀 그 물량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걸 좀 넣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회장님. 네.